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한 지 만 25년이 됐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한참 혈기왕성한 청년기에 접어든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 두 나라의 관계는 그런 모습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이 시간 우수근 중국 동아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과 중국 전례 없이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수교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앞선 기사에서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실질적 전략적인 공동 번영을 바란다라는 식으로 총체적인 거시적인 희망사항을 밝혔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길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그 전날 중국의 외교부 화춘행 대변인도 이견을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네. 자, 이 구체적으로 사드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처리되길 바란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견을 적절하게 타당하게 처리하자라는 중국식 문법에서의 적절함, 타당하다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다툼이 있을 때는 제로섬,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고 지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긴다 하더라도 후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윈윈을 추구하는데 이와 같은 중국의 전통, 중국인들의 속성을 고려할 때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는 것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절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절충하자. 사드 철회 쉽지 않다. 하지만 절충할 방법이 있으니까 대화를 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필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중국 측의 입장은 지금 사드 배치에 관해서 무조건 반대만은 하지 않겠다. 우리가 대화의 여지가 열려 있으니 한국 정부에게 대화의 손길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사실 중국은 작년 7월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다음에 작년 9월이나 10월쯤에 북한이 또 한 번 도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석에서는요, 중국 당국자들은 이미 한국이 한미 동맹이라든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네. 사드를 처리한다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중국이 우려하는 것도 있으니까 한국의 일방적인 입장만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들어가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한국인의 입장에서 중국에 사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 중국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입장만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려는데 급급해서 일이 계속 이렇게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도 시진핑 국가주석도 외교부도 공식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는 것, 적절하다라는 것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윈윈이 있다는 것, 절충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제대로 된 중국의 그런 속마음을 어루만지는 외교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네. 교수님께서 이 중국 측의 이 속내를 분석해 주셨는데 어제 이 베이징에서 중국 측 주최 리셉션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 5년 전, 그러니까 20주년 행사와 비교했을 때 이 상당히 축소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양국 정상이라든가 외교장관도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요. 예를 들면은 그 5년 전인 20주년 행사 때는 네. 시진핑, 그때는 국가 부주석이었습니다. 부주석도 참석할 정도로 성대하게 행사를 치렀는데 올해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드로 인한 냉랭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은 한국에 섭섭하다. 하지만 절충점은 있으니 함께 노력하자라는 것, 아직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겠죠. 우리 측이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은 결국은 이 문제는 어찌됐든 한중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에둘러서 말한다면 중국 측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뭐든지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해야지만 제대로 된 관계가 형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사드로 인해서 자기들이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처리하지 않는 한, 표면적으로는 처리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리하지 않는 한 자기들은 뭐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드 제재 조치도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는 다소 어떤 변화가 있을 줄 알고 기대했지만 네. 오히려 더 악화됐거든요. 이 상황에서 중국이 명분이 없이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이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 하자라고 나설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중국의 이런 속마음을 알고 중국을 어루만지면서 중국의 약점을 필요할 때는 허점을 찔러갖고 아프게 하면서도 리드하는
중국을 제대로 아는 그런 외교가 아주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 봐야 될까요? 당연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명분을 줘야 됩니다. 중국 측으로 하여금 우리는 당하기만 했는데 뭐 갑자기 정상회담을 받는다는 건 우리는 명분이 없지 않는가. 중국 국내적인 민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받을 수 있는 철수의 명분을 적절히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은 그 김정숙 그 여사가 네. 그 중국 대사와 함께 관람도 하고 했다라는 것, 그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중국식으로 해석한다면요. 중국은 완곡한 직선적인 게 아니라 돌아서 가는 곡선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이와 같이 막혔으면은 직접적으로 가서 부딪히는 것보다는 우회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물꼬를 트는 것이 중국이 즐겨하는 것이거든요. 문화, 김정숙 여사가 문화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 했더니 그 추공 중국 대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중국식으로 한다면은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면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거나 얘기를 안 할 텐데 네. 동의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간절히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민감하지 않은 그런 것을 우리는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 그와 같은 측면에서 저는 이번 달 말에 출범할 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발족을 지시한 것은 대단히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방 경제라는 것을 화두에 내세웠지만 그 북방 경제 협력을 위해서라면은 중국도 반드시 들어가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시하는 1대1로와도 접점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은 한국의 청와대라든가 외교부는 미국 일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과 대화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섭섭해하고 있는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그 위원장으로 내정된 송영길 의원은 중국도 상당히 대화하기 편하고 중국을 잘 이해한다라는 중국통으로도 인정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런 분을 위원장으로 내세웠다 하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서 경제협력이라는 것을 빌미로 우회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중국이 바라고 있는 명분이 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아주 적절한 시점에 아주 좋은 것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우리 민족의 그 안보의 토대라든가 경제 번영의 토대를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고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한중의 사드 정국으로 막힌 한중 관계를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꼬가 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상대방이 선호할 만한 사람이 카운터파트로 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사실 중국에서 살다 보면 송영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중국 측의 그 지지, 중국 측이 저 양반은 괜찮아, 우리랑 대화가 통하. 중국 측이 송영길 의원을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송영길 의원을 활용한 어떤 중국과의 대화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중국 현지 언론을 통해서 나온 바에 의하면 중국 롯데마트의 발전기와 변압기 27대를 베이징 시정부가 압수해서 경매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놀라운 부분이다. 이 중국이 앞으로 어떤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제재, 우리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우려가 사실 맞습니다. 다시 중국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요.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된 외교가 가능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한국한테 당했습니다. 맞았습니다. 네. 근데 한국은 사과하지도 않고 계속 찌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거에 대한 반격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은가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인 것이죠. 사드에 대해서 자기들은 철회하라고 요구를 했고 철회를 받아들이지 쉽지 않으면은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북한 방어용이다, 중국과는 관계없다라는 일방적인 설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진지하게 시진핑 주석이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미 독일 G20 정상회담에서 네. 밝혔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중국의 입장도 들어주는 척하면서 공감하는 모양새를 갖춰 나가면 좋을 텐데 그런 모습 하지 않고 한국은 일방적으로 가면서 우리가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 갖다가 완화되길 바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와 같은 상태로는 실컨 즉컨 철수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경제 제재 조치는 계속 갈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유감스럽지만 네. 회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이 중국의 어떤 경제적 보복 조치 이런 것이
사드로 인해서 불거졌지만 지금 미중 간 이 패권 경쟁이 가중되는 중국이 이 미국을 견제하는 이 패권 국가로 올라선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북핵 위기로 한미 동맹이 굳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이게 사드가 아니었더라도 중국과의 이 한국과의 이 불균형, 그러니까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그런 관측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이번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중 간의 갈등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외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번 외교는 저는 상당히 중국을 너무 모르는 외교가 계속 진행됐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외교를 절묘하게 함에 있어서 이 사드 국면도 이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이니셔티브, 우리의 국력의 위상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였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놓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엄청난 뺄셈 외교, 마이너스 외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민주정부지 않습니까? 전임 정부와는 달리 소통이 되는 민주정부이기 때문에 제가 쓴소리를 한번 하고 싶으면 한다면요. 대통령님, 그 소통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양성이지 않습니까? 다양성이 되게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데 아직도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은요.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미국 위주로 20세기 약소국 외교를 잘해오신 그런 분들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서부터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차관이라든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20세기에 우리는 사실상 미국하고의 외교를 잘하면 살 수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잘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21세기 중견 강국이 돼서 미중 양국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국익을 극대화되는 중견 강국 대한민국은 약소국 외교를 하면 안 되거든요.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알고 덧붙여서 러시아라든가 일본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도 미국만 아는 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이와 같은 좀 안 좋은 결과가 생긴 것이죠. 하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에다가 외교 안보 라인에다가 그 다양성이 도입된 조금 더 다원화된 중국통, 미국통, 일본통, 러시아통도 배치를 시켜가지고 조금 더 활력 있는 그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정말 극대화된 외교인지 그 도출해내면 그것을 그 전개해 나가는 다원화된 외교안보 시스템이 정말 절실하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 중국이 우리 정부와의 대화할 어떤 기회를 찾고 있다, 명분을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향해서 이례적으로 지난번에 이 혈맹이라는 이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중국이 이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를 고려하면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이 사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또 이런 우리나라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안타깝지만 우리가 중국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정치적으로도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 중국에 대한 외교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점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요. 시진핑 주석은 혈맹이라는 단어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네. 혈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과거 피를 나눈 듯한 관계를 지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죠. 혈맹하고 그런 표현은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말로는 뭐 피라고 합니다만 중국 표현에서는 시엔혈 신선할 때 선자고 피혈 때 시엔혈 시엔시에 선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나눈 듯한 그런 좋은 관계였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배석한 사람들은요. 대통령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중국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역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적할 수 없고 이 국제사회에서 11일이라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오보가 있었고 그것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알고 있으니 중국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외교를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혈맹이라는 단어 쓰지 않았고 선혈, 시엔시에 피를 나는 관계와도 같은 그런 표현을 썼을 뿐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 더 반성하고 중국에 대한 외교 라인 준비를 다시 할 계기로 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대한 입장이 그렇게 지금처럼 이 보복 조치나 이런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관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현지에서 바라볼 때 네.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식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미국이 일본을 사용해서 또 한국을 사용해서 자기들에 대한 견제 전선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미국이 가장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을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어차피 미국과 일본은 자기들에 대한 견제 전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견제전선을 완화하기 쉽지 않지만 한국은 다르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너무 계속 가깝게 가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국익을 생각할 때 중국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한국 국익 위주의 외교를 한다면요. 그거에 따라 즉 한국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자기들은 북한과의 관계를 더 멀게 할 수도 있고 가깝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중국 민심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정말 껄끄러운 나라이고 가까이서는 안 되는 나라. 우리가 때리고 싶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견제전선이 있다는 측면에서 함부로 때리거나 벌릴 수 없는 나라.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과의 북한 관계는 조절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수근 중국 동아대 교수와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